단기간 연수의 경우에는요, 영어 학습에 대한 방향, 습관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토익, 아이엘츠, 캠브리지와 같은 공인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실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쓸 때 공인 점수 몇 점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아래 내용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조사한 내용들인데요. 100대 기업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서 채용을 진행한 95개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아래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학력, 외국어, 자격증이 3대 스펙입니다. 이러한 3대 스펙 중에서 학력은 바로 바꾸기가 좀 사실 어렵죠.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기간도 물론 중요하고요. 즉 취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3대 스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 됩니다. 아울러 취업 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와 그에 따르는 면접 준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휴학기간입니다. 2015년도 신학기 때 복학하신다고 하셨죠? 9개월 정도의 가용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준비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9개월 동안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9개월 플랜과 또 별도로 1년 3개월, 2년 3개월의 플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개월 플랜입니다. 9개월 플랜은 호주 워홀 신청을 한국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약 8주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요. 7주는 유료이고 1주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숙소에서는 4주 정도 머물러 있는 거죠. 투인룸으로 창이 없는 방은 주당 105달러, 창이 있는 방은 115달러입니다. 첫 번째 4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이 없는 룸을 4주로 있겠다라고 하면 420달러가 되겠죠. 호주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할 때의 비용인데요. 연장할 땐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이유는 여기 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있으려고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첫 번째 4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주당 비용이 약 25달러, 창이 없는 방 같은 경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엌이 있기 때문에요. 밥도 직접 해먹으시는 게 훨씬 저렴하고 좋습니다. 호주에 도착해서 직접 일자리를 구하는 것, 즉 어학연수 과정을 하지 않고 직접 구하는 것은 상당히 계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기사 내용은 한국대학신문 최근의 자료입니다. 우리 워킹홀리데이를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의사소통과 일자리 관련된 불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IH라는 학교에서는 중상급 이상의 영어 실력이 되고 출석이 80%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주변에 일자리를 알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일자리 관련된 불이익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를 안 하고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만약에 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약 10%라고 합니다. 3개월 미만이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하는 분은 45%, 즉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반 이상이 1년을 못 채운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10%는 아예 중간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오겠습니까? 용기만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면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 업체와 현지인 업체의 수준의 급여 차이가 시간당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플랜을 가지시는 것이 좋죠. 호주에 가실 때 IH에서 8주 공부를 하시고 현지 문화와 정보에 익숙해진 다음에 잡을 구한다고 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주 워홀을 마친 후에 귀국하시죠. 그리고 국내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플랜입니다. 이 상기 과정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 학생의 차별화된 스펙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년 3개월 플랜입니다. 보시는 것은 뉴질랜드 엔텍 사립대학교의 비용표입니다. 뉴질랜드 엔텍은 카테고리 1등급인데요. 뉴질랜드 교육기관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등급입니다. 비즈니스 과정 레벨 6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IELTS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엔텍은 카테고리 1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ELTS 시험을 공인시험을 직접 가서 기관에 가서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발음 이런 거를 익숙해지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너무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엔텍의 부설 영어 교육기관인 콘코디아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모의고사에서 IELTS 6.0을 취득하면 입학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엔텍이 바로 카테고리 1등급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비용도 줄이고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6.0을 취득하고 입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의 IELTS 준비 과정은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11주부터 15주, 한 달을 4주로 기준으로 했을 때 4, 3, 12, 12주죠. 그럼 주당 320달러입니다. 그러면 12주 곱하기 320 뉴질랜드 달러가 되기 때문에 3,840 뉴질랜드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디플로마 레벨 6 과정의 경우에는 학비, 교재비, 보험비, 등록비를 포함해서 16,700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그런데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어학연수 과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년차 디플로마 과정에서 학비에서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즉 14,500에서 20%를 할인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당초의 금액은 1년 3개월 모두 합쳐서 2540인데 이것이 17,64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1년 3개월간의 비용은 1,543만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항공비와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상담시 말씀드렸죠. 뉴질랜드는 올해 1월 13일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이면서 카테고리 1등급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고 싱글룸을 쓰는 홈스테이를 기준, 즉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원화로 약 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에 가자마자 IELTS 준비반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시기엔 좀 어렵고요. 디플로마에 진학해서 바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즉 1년 동안 레벨 6를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시면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6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요. 우리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는 분명한 차별화된 스펙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스펙일까요? 다른 학생들은 일반 영어학원에서 수료증을 받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은 뉴질랜드에서 공식 학위인 레벨 6 디플로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하면 또는 희망한다면 뉴질랜드에 가서 레벨 7을 진학할 수 있고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 7을 마치게 되면 어느 나라든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은 2년 3개월 플랜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1년 3개월 플랜에서 레벨 7, 즉 대학교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까지 마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6, 7이죠. 여기서 5, 6 됐는데요. 6, 7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같은 경우에는 16,700 동일합니다. 7은 9,050입니다. 마찬가지로 학비, 교재비, 보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학비도 8,000달러로 떨어졌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을 하기 때문에 2년차 비용 같은 경우에 학비가 14,500에서 8,000으로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설명은 동일하고요. 비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진학준비과정 12주는 동일하죠. 3,840 뉴질랜드 달러이고요. 다만 디플로마가 레벨 6, 7으로서 1년이 늘어납니다. 1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비용은 26,690 뉴질랜드 달러가 됩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년 3개월간의 비용이
2,33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한국에서의 비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록비 내셔야 되죠. 영어 과정 하셔야 되죠.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뉴질랜드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최저 시급 면에서 3.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빠진 금액은 항공비, 편도 비용과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최저 시급은 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벨 7까지 마친 후에는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영주권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점수 중심으로 영주권을 심사하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용이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상당히 어려워졌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어권 국가이면서 가장 그래도 쉬운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450만이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자국의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점수로서 50점 내지 60점을 주게 됩니다. 나이가 29세 미만일 경우에 30점을 줍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 나이와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젊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땄습니다. 영주권인 대학생의 경우에는요, 연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 링크도 잠시 후에 밑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현지인과 같은 비용으로 대학원 과정을 진학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로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전문대 이상의 교수직이나 전문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일해서 확보한 임금이 있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캐나다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하면 3년간 취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1년간 풀타임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영주권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보다는 좀 어렵지만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주권을 통해서 의료보험 보장이 되고요. 부모님도 모실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죠. 자, 그랬을 때에 부모로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길이 과연 효율적인 길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임금부터 영주권 제도, 스터디 링크 등도 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해 설명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력, 외국어, 자격증 이렇게 3대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미 학력과 외국어에서 뒤떨어져서 혹은 아쉬움이 있어서 포기하지는 않는지요? 다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과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상기 1년 3개월 혹은 2년 3개월의 플랜은 학력과 외국어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내에서의 비용과 비슷하지요. 또한 현재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전하는 것보다는요, 국내 대학교는 휴학 상태로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원하는 게 좋죠. 이유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졸업 예정자까지는 인력 채용을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로서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 끝내고 돌아와서 잠시 한 1년 정도 해서 국내 졸업장도 받으면 좋죠. 필요하다면요, 상기 플랜은 전문 유학 플래너만이 구체적으로 플랜을 기획하여 드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죠. 정독하여 보시고 본 설명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한두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단계별로 이해를 도모드리자면 1단계 영어 연수 과정입니다. 2단계 디플로마를 취득합니다. 3단계 취업 및 영주권 도전합니다. 4단계 영주권자로서 상위 학위에 혜택을 받으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의 전 단계는 상위 단계의 필수 조건이에요. 각 단계별로 목적이 분명하죠. 따라서 어느 단계까지 완수를 하던 그 단계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차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하고 한국 돌아와도 되시고요. 2단계 하고 돌아오시더라도 각각 단계마다 다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학생이 도전하는 과정이 이러한 단계별 가능성을 놓고 도전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유학 플래너들은 변화를 감지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전화 주시고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